심리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면의 자산 중 하나는 내 마음의 환경, 즉 내면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가꾸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한 감정, 또 강박적인 생각이나 중독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텃밭인 자신의 마음 환경, 그러니까 내면 환경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 환경은 안정적일 수도 있고 또 동요가 많은 불안정한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실패했을 때 어떤 내면 환경은 스스로를 극도로 수치스러워하고 절대 나아질 수 없을 것처럼 절망합니다. 또 어떤 내면 환경은 그렇게 낙담하고 위축된 자신을 여전히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다시 믿어주고 희망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 목소리가 꼭 의식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이 둘은 같은 일을 겪었어도 그로 인한 고통의 정도나 회복력이 매우 다를 겁니다. 전자라면 같은 일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후자라면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스스로를 통찰하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원할 때 우울이나 불안, 중독 같이 드러난 증상이나 행동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고군분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이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입지에서, 어떤 터전에서 이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느냐는 그 환경입니다. 내면 환경이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들로 꽉 차 있다거나 내면의 비판자가 매우 활성화된 시스템을 가졌다면 그 내면 환경은 지금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역치가 매우 낮을 겁니다. 조그만 스트레스 하나도 감당할 여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친절하고 깊고 따뜻한 연결이 가능한 내면 환경이라면 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곧 진정될 수 있고 이것이 성장과 변형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도상에서 똑같은 우울증상 치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우울감을 대하고 있는 마음, 즉 각자의 내면 환경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치 않은 내면 환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낮을 때는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자신을 비난하고 스트레스를 방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수한 자기 비판이나 자기 혐오, 처벌, 강요 같은 목소리들이 활성화됩니다. 같은 정도의 환경이나 타인들에 의한 자극에도 훨씬 더 안전치 않게 느끼게 되고 반응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또 끊임없이 통제하려 하거나 이기고 우월해지려 하거나 뭔가를 극도로 숨기려 하거나 도망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좀 극적인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술처럼 중독적으로 힘든 마음을 잊게 만드는 행위들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내면 환경에서는 자기 마음이 자기 스스로에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돼서 외면하기만 급급해집니다. 그러면 고통은 돌봐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심리 상담을 와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직면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내면 환경을 스스로 버거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외부로만 더 마음을 쏟아야 하게 됩니다. 바쁜 스케줄을 만들고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만 신경 쓰고 당장 더 좋게 보이는 내 모습을 만드는 행위나 활동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보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내면과 멀어지고 단절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면 환경은 오히려 더 회피적이고 비판적이며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지 못한 채 내면의 환경에 더 쌓이게 되죠. 나의 내면 환경이 궁금하다면 내가 취약함이나 수치스러움, 실패감, 열등감 혹은 불안감 같은 것들을 느낄 때 스스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이를 통해 내면 환경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내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노력과 개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건강한 성인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내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내면 환경을 통해서 현재를 경험하기 마련이니까요. 내가 과거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든, 그로 인해 나의 내면 환경에 어떤 요소들이 생겨났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현재가 또다시 채색이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너무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내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다 안전한 내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잔인하지 않고 좀 더 고통에 자비롭고 고통에 깊은 연결이 가능한 조건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의 스스로를 자비롭게 돌보는 힘과 좀 따뜻함이 내재하게 되면 우리가 겪는 이 안전치 않은 느낌들이 위로와 공감을 받고 스스로 누그러지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신경생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비난하거나 수치스러워하면서 방치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이 자신에게 가장 먼저 큰 위협이 되고, 그러면서 멀어지게 돼서 돌봐지고 진정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비로운 태도를 마련해서 증상들을 완화하고 또 내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듦으로써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심리치료법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심리 상담이나 명상을 통해 자기 자비라고 하는 셀프 컴패션을 개발하는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또 내면 가족 체계 치료라고도 하는 IFS 접근법처럼 내면에 스스로 의지할 자비로운 주체를 마련해서 내면 환경을 안정화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트라우마 치료에 중점을 두면서 내면에 스스로에게 가장 위협이 되어 전체 환경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치유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된 위기 반응의 신경계 또는 그런 증상들을 진정시키는 좋은 효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연결을 통한 방법들은 심리 상담이 종료된 후에도 스스로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가마다 접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면 환경을 안정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